네. 자, 퀀트로 알아보는 시장 방향성과 유망주 전략입니다. 네, 단기적인 뷰도 잘 보시고 중장기적인 뷰도 잘 보시는 유진투자증권의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시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 어떻게 네. 보고 계신가요? 좀 많이 하락했는데요. 그래서 조금 이제 반등의 기회를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와 기술주들의 순환이 좀 심해진 상황입니다. S&P 500은 올해 1월 이후 마이너스 18%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그간 미국 주가 하락 경험을 감안을 할 때 아직은 통상적인 조정 수준은 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30% 하락을 했는데요. 코스닥 코로나19 당시와 유사한 수준이고요. 나스닥 지수가 30% 이상 하락한 경우는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2009년대 침체랑 버블 국면밖에는 없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여기서 더 하락하면은 침체와 버블 붕괴를 반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국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그림은 안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지난 7월 고점 3,305포인트 이후 마이너스 2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코스피가 더 하락했던 경우는 훨씬 심각한 위기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은 위기냐 아니냐 이런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성장주 하락이나 뭐 가상화폐 등의 하락들이 닷컴 버블 당시를 연상시키는데 네, 그런 수준은 아닐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 닷컴 버블 당시를 연상시키긴 하는데 어저께는 1분기 실적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물론 실적이 조금 덜 나온 회사도 있지만 그냥 한번 쓱 한눈에 봤을 때는 실적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네. 높잖아요.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탄탄한데 그 측면 은 어떻게 보세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은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수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코스피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은 20년 평균적으로 회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작년 3월쯤만 하더라도 PR이 14배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10.1배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20년 평균치에 회귀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연초 이후 4% 정도 펀더멘털이 좀 하향 조정, 단기 순이익 하향 조정되었고 지수도 10% 정도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초 이후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좀 가장 비슷하게 위치한 나라가 홍콩이나 MSCI EM 지수이고요. 연초 이후 DM 시장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지금 현재 한국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연초 이후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매력적이지 않다. 근데 뭐 좀 섹터별로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네. 여기서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뭐 좀 인기 있는 정책주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을 좀 상대적 밸류에이션 평가를 좀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네,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스타일이 좋은지, 연초 이후에 어떤 스타일이 좋은지를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퀀트 애널리스트들이 보통은 1000개 이상의 팩터 유니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1000개 이상의 팩터 유니버스를 구축하고 있고 그 유니버스를 스타일별로 군집화를 해서 인덱스를 만들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이런 지수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성과가 좋은 스타일을 선택해서 모델링을 하는 방식으로 보면은 2022년을 100으로 두었을 때, 2022년 1월을 100으로 두었을 때 로우볼이나 고배당 지수가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방어주 성격에 해당하는 그런 스타일 지수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모니터링 상황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모델,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스타일들을 보면은 퀄리티, 로우볼, 디비던드 스타일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로우볼이라는 게 이제 로우 볼러틸리티라고 그래가지고 변동성이 좀 작은 회사라고 네, 맞습니다. 하는데
그런 섹터가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통신 서비스 섹터가 대표적인 서비스 그런 섹터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지금 성장주 말고 가치주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거의 이제 변동성이 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은행주, 금융주들이 이제 변동성이 대표적으로 낮은 종목들 그런 업종들이거든요. 그래서 금융, 통신 서비스 업종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매크로 상황이 그렇게 안정적이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어주 성격의 그런 성격의 종목들을 다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종목들을 좀 비중 오버웨이트를 두고요. 그다음에 성장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코스피가 너무 하락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이제 성장주도 더 이상 하락할 때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성장주들도 좀 많이 하락한 건강관리 업종이나 이런 업종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성향의 종목들을 조금 추천을 하고 계신데요. 필수 소비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워런 버핏이 많이 가지고 있는 코카콜라 같은 거, 네네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변동성이 낮은 로우 볼리티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필수 소비재 업종도 변동성이 낮은 업종 중에 대표적인 업종이고요. 그리고 지금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조금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종목별로 좀 덜 오른 종목을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 업종도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해제가 거리두기 해제가 된 지 조금 됐잖아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숙취 해소 음료들이 좀 많이 팔리고 있다는 그런 시장의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 실적에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구간의 코스피 밸류에이션을 보면 뭐 PER 10배, 네, 그다음에 PBR 1배 정도. 네,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안지선 연구원께서는 변동성이 좀 작은 주식이나 네, 아니면 통신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네, 이런 종목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배당이 높은 종목들을 네. 좀 보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코스피가 과도하게 하락했다 아니면 더 하락할 것이다. 정말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네.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성장주를 조금 네. 사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지금 네.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많이 네, 빠진 네. 성장주는 좀 사다. 네, 네. 그러면 약간 양쪽 아이디어가 조금 충돌 있지 않습니까? 네,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거를 이제 방어주를 위주로 가져가는 동시에 성장주도 같이 남으면서 좀 바벨 전략으로 두 가지 상태를 좀 다 같이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말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방어주가 아니더라도 현금 보유라든지 또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린다든지 그런 좀 반반 전략이라고 하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양념 반 프라이 반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퀀트로 알아보는 시장입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